자, 오늘은 공부는 정말로 재미나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재미나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공부하는데 어저께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운세와 인연법을 풀어내는 거예요. 운세와 인연법을 풀어내는 것이고, 자,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는 수리사주의 신비한 이 사생도를 통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신비의 계산법을 어저께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세를 평가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 인연법을 풀어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주민등록번호에도 뭔가 운세가 있을 것인가?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놓으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정말로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 실명을 가지고 있는 이 주민등록증을 못 풀기 때문에 각자가 풀 수 있도록 오늘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든 자식들이든 이런 인연관계를 풀어낼 수 있도록 지금 설명하도록 할게요. 원래 숫자 운세에는 다양한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숫자들은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들이 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 아니면 어떤 인연법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풀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손쉽게 숫자 운세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야를 한번 설명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핸드폰 운세, 그죠? 자, 여러분들은 24시간 어쩌면 이 핸드폰 번호가 여러분들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핸드폰 운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업장이든 장사하는 곳이든 아니면 사무실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도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연관되어 있는 번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들은 사는 공간이 어디예요? 집이나 아파트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사는 공간에도 우리는 숫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연계돼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는 일반 주택이고, 그죠? 일반 주택이고 아파트다. 그러면 일반 주택일 경우에는 이것은 번지수를 쓰게 되는 것이고 아파트는 호수를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번호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인연법에 의해서 왔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번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손수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차량 번호도 알게 모르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 번호, 분명히 여러분들은 내가 모든 차들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차들을 보게 되게 되면 내하고 인연이 맞는 이 차량 번호들은 사고도 잘 안 나고 몸을 안 다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하고 인연이 안 맞는 이럴 때는 그 차가 사고가 나든 그 차가 잘못되든 그 차로 인해서 내가 몸을 다치든 이런
인과관계가 막 엮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싶지 않아도 나는 가지게만 되는 번호가 있어요. 그것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번호. 뭐예요? 이것이 주민등록번호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나머지 부분들은,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이 주민등록번호는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분명히 뭔가 굉장히 밀접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설명하도록 할게요. 설명하도록.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개별적인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를 이게 뭐 공개를 할 수도 없는 분들이고 이러니까 지금부터 강의하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계산을 해가지고 운세를 스스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애기들 번호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근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민등록번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운세라는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과, 운세라는 운세, 그렇게 내 운세와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고, 하나는 인연법이에요. 나는 이 주어진 인연법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는 이 위에 있는 이 번호들보다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게 되게 되면 앞자리 6자, 뒷자리 몇 자? 7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앞자리 6자와 뒷자리 7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에는 남자일 경우에는 1번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자일 경우에는 2번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두 자리는, 앞에 있는 숫자는 자기가 등록된 생일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생일을 기점으로. 그런데 지금은 생일이 똑같은데 옛날의 경우에는 이 등록하는 거하고 생일하고 뭐 영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사주를 볼 때는 자기가 타고난 사주를, 생일을 사용해야 되지만은 여기에서 주어진 것들은 인연법이기 때문에 있는 그 번호 그대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만, 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운세를 보고 인연법을 풀 때는 등록되어 있는 나에게 주어진 번호, 어찌 보게 되면 뭐 돌아가신 형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는 엄연히 다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앞에 있는 수는 생일을 기점으로 했고, 그죠? 앞에 있는 건 생일을 기점으로 했고, 여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혈족을 기점으로 한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 숫자가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거다. 그죠? 하나는 내 타고난 생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수는 내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혈족의 그 번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태어날 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바꾸자고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쩌면 뭐 잘못돼 가지고 두 개가 동시에 있는 사람도 있다. 번호가 두 개짜리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오류상으로 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거는 자기 인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6자리를 우리는 인운수라고 하고, 뒤에 있는 수를 천운수라고 한다.
여기서는 약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인연 운수예요. 이거는 천년 운수가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인운수, 뒤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천년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숫자는 6자리 숫자로 되어 있다. 그죠? 6자리, 뒤에 있는 것은 7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주민 등록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운세를 상담할 때 이것을 수치계산법, 이 수치계산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운세를 상담하고자 하고, 운세를 내가 감정을 하고자 하고, 운세를 비교하고자 할 때 우리가 수치계산법,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태어났다고 하내보면 우리가 지금 1월 31일이죠. 그러면 18 01 31이 된다. 그제? 오늘 태어난 사람. 앞에 있는 수는. 자, 뒤에 있는 수는 남자일 경우에는 1. 그죠? 남자일 경우는 1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고, 여자일 경우는 2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 남자가 여자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족도 전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이 숫자에서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인원수, 뒤에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한번 계산을 우리 예를 들어 갖고 한번 해보자고요. 2, 0, 1, 7, 9, 2, 3이라고 한번 해보자. 2017-923.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인운수,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천운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산할 때는 우리는 1부터 9까지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리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이 숫자에서 한 개의 숫자로 만들어내는 계산법이 필요하게 되겠죠. 계산법. 자, 그러면 수에는 1부터 9까지 천부계에서 이야기하길래 숫자에는 1부터 9까지 밖에 수가 없습니다. 0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닌데 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라고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리 법칙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두 개에 있는 것은 0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1로 전환을 한다. 주민등록번호상에서 0이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1로 한다. 0은 우리는 10이라고 가정하고, 자, 여기서 수리법칙에서는 9를 빼고 나머지 값이 1로 계산해서 1로 바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서 0을 무조건 1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는, 바깥 숫자는, 변경된 숫자는 18, 11, 3, 1이다. 그죠? 자, 여기는 2, 1, 1, 7, 9, 2, 3이다. 그죠? 교수님, 앞에 20을 빼버립니까? 1이 됐잖아. 아니, 앞에 2018년에. 아,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에는 6자리밖에 없지. 예. 주민등록번호는 6자리밖에. 앞으로 뭐 8자리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짜리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9, 10, 11, 14다. 그지? 이것의 총합수는 14. 이것의 총합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7에 1에 10, 20, 25번 되는 거다. 그치? 근데 1부터 9까지 수밖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5 아닙니까? 여기? 네, 15. 15네. 15. 자, 그러면
여기서 1부터 9짜리 숫자만 사용하기 때문에 9 이상이 되는 9는 그대로 쓰고 9 이상이 되면 9를 공제를 하는 거예요. 9를 빼내고 나머지 값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9를 빼고 나머지 값. 그러면 여기서는 6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죠? 자, 여기서는 25에서는 9만 빼서 안 되니까 18을 빼는 거예요. 두 번을. 그러면 18을 빼고 나오게 되면 나머지 값이 얼마예요? 7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운세에서는 나는 인원수는 6이요. 천년수는 7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쉽도록 해보자고요. 여기서는 무조건 9를 제하고 나머지 값만 선택해도 돼요. 1하고 8하고 제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지? 여섯. 여기서는 어떻게? 7하고 2하고 빼고 9를 빼는 거예요. 항상. 9를 빼고 나면 2, 3에 우린 7 이렇게 되죠. 그렇게 9를 미리 공개하고 나머지 값만 계산을 하면 돼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어느 누구가 수리 법칙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이 우리가 풀면 되는.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 인원수는 6이요. 우리는 천년수는 어떻게? 7이 되는 거예요. 인원수는 6이요. 천년수는 7이다.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수리사주를 배운 사람들은 더욱더 심한 위치로 가기 때문에 우리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들게요. 원리만. 자, 수리 법칙에서는 우리는 3, 4, 5, 6, 7, 8, 9 하는데 여기서는 6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6은 일단 이 계산법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원수라는 것은 정의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간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인연의 법칙이다. 자, 정의가 이 인원수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인간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수는. 그러면 천운수는 천년, 혈족, 조상의 천년의 인연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엄연히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운명수를 풀 때는 우리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지만은 좋은 것을 위주로 풀어야 되고, 인연의 법칙은 내가 힘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나쁜 것 위주로 풀어가는 것이 우리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인운수는 어떻게? 좋은 것 위주로 풀어가는 것이고, 천운수는 어떻게? 나쁜 것 위주로 풀어가게 되는 것이 이 구조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한 개만 딱 있으면 어떻게?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우리는 구분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수리사주를 배우신 분들은 우리가 조상이라는 것이 있고 가족이 있고 혈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 혈족의 인연들이 내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운수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운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고요. 전부 다는 풀 수가 없으니까 일단 3부터 한번 풀어보자고. 자, 이 사람의 경우에 우리는 6이다, 그제? 자, 인운수는 6.
천운수는 7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수리 법칙에 의해서 3으로 나누게 되게 되면 어떻게? 3은 3이요. 3은 1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라고 그랬다. 그죠? 이거는 좋은 거지. 이거는 인연의 법칙이라 했다. 인연의. 그러니까 다른 걸로 또 운세 사주, 운세 상담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인연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인이라는 거다. 그죠? 천년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도 천년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인연이 나를 돕게 된다. 그렇게 결국은 기인이, 이 숫자는 나는 결국은 바깥의 기인이 나를 돕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 바깥의 인연이. 자, 그러면 이것을 풀 때는 어떻게? 이건 안 좋은 걸 위주로 푼다고 그랬지, 그제? 그러면 이 천년이라는 것은, 이거는 뭘까? 우리는 조상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조상이 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조상이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궁금하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자, 산은 나중에 우리가 살풀이든지 고풀이 이런 것 인연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풀이 고풀이 이것을 풀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나중에 인연법을 배우고 난 뒤에 추가로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오를 푸는 거예요. 오를. 오는 어떻게? 1이고 여기에 오는 어떻게? 2가 된다. 그치? 오해의 인연법은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 가는 데는 보따리라, 보따리. 이 사람은 어떻게? 노란 보따리다. 그제? 노란 병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따리가 아니야. 그렇지. 역마끈. 이거는 역마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인이 나를 병을 고쳐주든지, 나는 병으로서 어떻게 되든지, 이런 병과 관련돼서 나에게 나타나는 기인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런 아픈 거와 고쳐주는 거와 나서주는 거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타나는 사람이 운이 좋을 때 나타나게 되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인연이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보따리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끈이라고 그랬다. 그치? 역마끈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런 천년의 이 조상들이, 그치? 나를 막아갖고 나는 바쁘기만 바빴지 아무 실속이 없게 만들 뿐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자, 실속이 없게 바쁘기만 바쁘도록 만들어 놨는데 왜 그럴까? 정말로 어느 정도 미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겠지. 맞나요?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먼저 풀어줄게요. 먼저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운명풀을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똑같으니까 이제 이거는 필요 없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는 보따리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운명은, 운명수는 이거고 인연수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운명수고 이거는 인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번의 운명수는 몇 번? 자, 그러면 이거잖아. 그지? 이 검정 보따리다. 그지? 맞나요? 야, 이것이 병보따리라 했다. 그지? 그지? 맞나요? 자, 그런 거 맞으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 해? 인연법이니까.
인연법이니까 어떻게? 예? 이거는 바로 극이라는 거다. 그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는 이것을 기인이 됐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는 없어. 기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것이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극했기 때문에 기인이 도움이 안 되지만은 이 기인은 이 병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이 극을 하니까 병이 오잖아. 이제 몸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때문에. 그렇지. 기인이 때문에. 나는 이 앞번호의 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운명이라도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이건 운명수에서. 예, 이거는 운명수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 인원수. 그러면 우리는 인연수에는 1번이지. 근데요, 그거는 운명 번호가 이걸 하고 중정도 번호에서 나오는 거는 19번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다 틀리기 때문에. 아, 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의 사주에 내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지금 풀고 있는 거라. 근본적인. 예, 근본적인 원인을. 이거는 혼자 쓰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마찬가지지만 이 번호가 인생을 모두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진짜 인생에 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연수가 1번이다. 그죠? 그러면 인연수가 1번이니까 이거는 무슨 건? 나는 병고건을 갖고 있다. 그죠? 병고인데 여기는 무슨 건? 역막걸이다. 그지? 역막걸이면 이것이 어떻게? 생해 주겠지. 이것이 생하기는 하는데 바쁜 걸 내가 이것도 바쁜데 그지? 나는 이것도 바쁜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바빠지는 경우이다. 그지? 이것을 우리는 역생, 생이 아니라 생 아니라 이것은 전부 다 역생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역생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운명에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병으로 어떻게? 안 좋은 걸 했잖아. 그러면 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바쁘다. 그러면 이 병은 저 병은 맨날 쫓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은 병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그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생이 네가 잘 사나 부자 되나 이런 개념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연법. 이거는 어떻게? 천원수로 인연법으로 푸는 것이고 이거는 운명수에서 보따리로 풀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다. 여기 생과 역생은 저기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기서는 생이라는 것은 없다. 이건 나쁜 걸 했잖아. 나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생이라는 것은 없다. 나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생이라는 것이 없고 생을 하더라도 역생하는 거야. 생을 하더라도 역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6을 푸는 거예요. 6. 오케이? 자, 여기서 6이니까 여기는 무슨 6? 6을 푸는 거야. 6 나누면 6이잖아. 그죠? 6 나누면.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는 나누기 6 하게 되면 1이다. 그지? 맞나요? 자, 그러면 이 6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 인연이지만은 영혼의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인연. 자, 이거는 순수하게 조상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의 망자의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운수에는 망자의 인원수, 이것은 우리는 인간들의 인원수.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신발이 강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작기형. 이거는 조상기형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우는 시기는 어떻게?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잡동사기라고 생각하는 건 잡기가 아니고 잡사람이라고 그랬다. 잡사람. 그렇게 돼?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람이 나를 돕는 기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엉뚱한 사람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나에게는 기인이 되는 타입이고. 여기는 어떻게? 조상이. 조상 영가 중에서도 이 조상이 나를 해방을 놓는 타입이다. 조상이 나를 해방을 놓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7을 합니다. 진짜 다 푸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7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무엇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질서내성을. 그럼 6번에는 어떻게? 이별수다. 그지? 사람과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는 구조. 내가 결혼을 했어도 어떻게 헤어지는 인연. 에? 어떻게? 우리가 뭐 남편하고 결혼을 하다가 보게 되면 먼저 하는 사별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7로 나눴을 게 6이지. 6이니까 6. 6이니까 6. 요거는 7선녀죠. 이거는 7선녀 수준이고, 이거는 인연수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이거는 7이니까 7이다. 그지? 7은 바로 여러분들이 7살로 푸는 거예요. 7살. 7살로 푸는 거예요. 7번째 7살은 뭐고? 천애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인연으로 인해서, 조상의 기로 인해서, 조상 혈족으로 인해서 나는 애군을 모르는, 그렇게 좀 꼬역한 애군이 되어버렸대. 그제? 우리 집안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고통을 겪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인연법으로 이 내 번호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 7살에서는 인연수에서 상대가 없기 때문에 복이 나오는 거 7살 그거만 보는 거야. 그 지성 구분 나에게 미치는 연냐. 이거는 천운수는 안 좋은 거를 먼저 풀게 되는 거고, 인연법은 안 좋은 걸 풀게 되고, 이 인연법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연법으로 푼다고 했다. 자, 그러면 8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떨까? 이게 8로 가게 되게 되면 이거는 다른 걸 푸는 게 아니라 8감을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8복을 푸는 거예요. 8복. 이거 가지고는 8복을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서는 8액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9는 어떻게 풀 것인가? 9는 여기서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명주기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운명주기에서 인연법은 어떻게 해요? 오르막 시기에는 좋은 거, 내리막 시기에는 나쁘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런 나에게 좋은 운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여기는 내리막길에 온 사람이 나를 돕는다 하면 이는 기인이 아니다는 거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안 좋은 걸 치기 때문에 좋을 때는 이것이 영향이 없는 것이요. 또 내리막길을 치게 되면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풀어가는 방법으로 내리막길.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시기에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접목해서 푸는 거예요. 접목해서. 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은 조금 모르겠다. 그지?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이소. 자, 각자 주민등록번호 갖고 전부 다 그냥 주민등록번호는 자기밖에 모르니까 각자 주민번호 앞에 거 하고 뒤에 거를 지금부터 이거 갖고 풀어보는 거예요. 이 갖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지 않는 거 그거 뭐 백날 풀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똑같은 운명번호라 할지라도, 그지? 똑같은 운명번호라 할지라도 여기에 뭔가 또 다르다. 인연법은 또 다르다는 거다. 그죠? 그럼 지금 살아온 것도 다 다르잖아. 그죠? 자, 인운수. 잠깐만. 천운수. 몇 번? 68. 또 77. 또 44. 골고루 다 있네. 또 우리 선생님 몇 번이에요? 앞에 거 계산해봐요. 77. 아, 77? 그러면 또 누가 한 개 안 했노? 아, 나 권위자님한테 안 했나? 나 여기는 77이 아니다. 그지? 여기. 어? 5, 6.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할 때 재밌지 않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원수를 보자. 3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기인이 혈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인이라는 거다. 나에게. 그죠?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기인으로 해야 된다. 기인은 언제 온대? 아, 운이 좋을 때, 요거는 시기할 때 정말로 기인이라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나를 애매게 할 때 어떻게? 이거 아니, 발액이 아니고. 이거 3으로 푸는 거니까. 3으로 풀면 어떻게? 2가 남잖아. 그지? 그지? 2는 직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조상기가 아니라 나를 잘못하게 되면 나쁠 때는 액기가 몰아친다는 거다. 그러면 내가 이 길로 온 것도 이것이 나를 먼저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다. 뭔지 알겠지? 액기가 먼저 치고 들어올 수 있다. 자, 여기는 7이니까 어떻게? 1이. 그러면 나는 이게 1이니까 어떻게? 내 혈족이 제일 기니라. 그러면 남편이 제일 기니. 그지? 자, 여기는 어떻게? 여도 1이네.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뭐 조상이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주는 거야. 그래서 인연법으로.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주는 거야. 자, 여기는 44. 44는 이것도 11이네. 그렇게 좋은 것도 주고 똑같잖아. 지금 둘 다 똑같잖아. 그지? 좋은 것도 주고 살 길도 주고 나쁜 것도 주는 거야. 난 이 길로 가기 쉽지 않는데 이거 갖고 준 거야. 그렇죠? 이 길로 가기 쉽지 않은데 준 거야. 인연법으로. 자, 여기는 5는 어떻게? 2, 3이다.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부모, 형제고 뭐 이런 데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그제? 이거 치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내가 공부하러 간 곳에 기인이 있는 거야. 그러자니 똑같잖아. 이게 혹시 여기가 기인 아이가? 거기 집에 없다 해. 집에는 기인이 없다는 소리다. 바깥에도 기인이 없. 밖에 가봐요. 어? 다수성가 아니다. 자, 여기는 나쁜 거는 어떻게? 조상들은 나에게 치지 않는다는 거다. 그치? 닦기만 안 치면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없지? 그러면 4번으로 한번 가볼까? 아까 4번은 안 풀게 했는데 간단하게 풀어줄게요. 자, 이 4번은 어떻게? 2다. 그치? 2는 우리가 풀 때 천인이라고 했다. 천인. 나는 어떻게? 이 기인이 나를 도우면 나는 이름을 날린다. 이거다. 맞겠나? 아니, 어떻게, 이 기인이 나를 돕게 되면 나는 기인이 나를 돕는다 하는 것이고, 이 살을 하게 되면 천덕이라. 나는 새가 빠지 베풀어도 그 대가는 안 온다 하는 거다. 그렇게 끝없이 베풀어야 돼. 죽을 때까지. 많이 베풀어 봐요. 자, 여기는 살을 하게 되면, 여기의 사람은 천복이라는 거다.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이런 기인이 왔을 때는 나는 복 받는다. 그럼 어떻게 결혼하고 난 이제 좀
내가 복 많이 받았죠. 그러면 내가 복 줬나? 아, 좌우지간 이거는 복은 나는 어떻게 이런 기를 내가 얘기했대. 혈족으로부터 나는 이 기인이 아니잖아. 바깥 기인이 아니라 나는 혈족으로부터 참 복을 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혈족 안에 내가 그렇게 부모 유산을 많이 받는다든지 한다든지 내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사업을 잘한다든지 뭐 다 그런 거다. 자우지간 혈족으로부터 돼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나쁜 것도 어떻고 혈족에 의해서 다 털어먹는 거야. 뭔가 맞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거 사니까 이건 아니다. 천덕. 이거는 천덕이잖아. 그치?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베풀어야 돌아오는 것이고, 어이? 베풀어 놔도 내 이제 돌아올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무슨 뜻이야, 그치? 그러면 끝없이 베풀어란 소리다, 그치? 이제 줍는 안에 다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끝없이 베풀어라는 거잖아. 천덕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 결과는 내인데 나쁜 거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야. 자, 여기는 우리는 한번 보자. 사로나간의 일이잖아. 천명이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인을 만나면 어떻게 명을 이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오래 사신다 이런 거지. 그렇게 희망이 얼마나 많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천인이다, 그제? 외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꾸지를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필요 없는 거잖아, 그제? 근데 뭐 해꾸질 해도 뭐 아끼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제? 그러면 3분 4분은 틀린 거 하나도 없지? 전부 다, 그죠? 그러면 이제 5분은 넘어가보자. 차례대로 넘겨가봐야 되는 거. 5번은 넘어가보는 거야. 자, 5에는 1이다. 나는 설명을 해야 되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5는 좀 복잡하니까. 이건 뭐 좀 편리하네. 입자가 많으니까. 자, 나는 타고난 운명은 이거다, 그제? 자, 타고난 운명은 여기서는 어떻게? 1이다. 병고다, 그제? 이거는 병고다. 나는 이것을 치니까 어떻게? 이거 고치고 뭐 병 이런 거 묵고 살지는 못하고 내가 병되는 것을 어떻게? 기인이 오게 되게 되면 내 생명은 연장한다. 병은, 그제? 어쩌면 그래 됐을지도 모른다. 안 그랬으면 뭐 저 나가 떨어졌을 거고. 자, 이것은 우리는 인연수다, 그제? 인연수가 오르려면 3이다, 그제? 이게 뭐랬나? 인파, 그제? 인파권이다. 그러면 나는 인연수가 1이잖아, 그제? 그제? 이것이 이런 팍 치쁘니까 나는 어떻게? 몸을 망가지지 않고 신체도 항해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이건 나쁜 걸 했다. 나쁜 게 치갖고 없애는 거야. 그럼 이거는 한번 보자. 이거는 2다, 그지? 아, 여기는 뭐 번호를 모른다. 운명수가 아까 저게 몇 번이었노? 25번. 아, 25번. 이거네, 그지? 자, 이건데 우리는 역마권이다, 그지? 자, 난 타고난 것이 이건데 이것을 극한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바빠야 되는데 저기 자꾸 막는 거야. 내 타고난 운명이 이 역마권을 자꾸 막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사. 이거네, 그지? 공망이야, 공망이다, 그지? 아니지, 공망이 공망. 아니지, 공망이 공망이래. 이것도 그렇네. 공망이야, 공망이고, 금정에 어떻게? 병보이고, 병은 치으니까 나았고, 그지? 기인을 만나게 되면 내 몸을 견딜 수는 있고, 이 공망이 강해져가지고, 이거는 뭐, 되는 게 별로 없다. 자, 너무 되는 게 없다 했으니까 좀. 자, 이거는 오다, 그제? 이거는 하객권이다, 그제?
인원수가 학에서 생이 있지. 이거는 생이 있지. 그렇게 이것을 생하잖아. 그렇긴 해. 어떻게 병을 막아주는 거야, 이것이. 이것을 그래도 내가 버티고 지금 이만큼 가도 나이가 들어도 이것을 버티고 있는 거야. 이건 생이니까. 인연수는 어떻게? 6이니까, 그제? 2는 이거다, 그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인데 영향은, 이것이 내인데 바로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거다, 그제? 외부 영향. 그런 거 보면, 구름자님이 제일 낫네.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걸 어느 나누죠? 이거? 네. 그렇게 요거 1, 요거 1이네. 인연수도 1이네. 그치? 인연수도 1이고. 그렇게는 지금 화계가 병고를 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역생을 한다며. 하긴, 이건 없잖아. 근데 별 크게 뭐. 이거는 두 개가 강해지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거야. 같이 들어있으니까. 아까 우리 사장님은 공망 들었고,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병고 들었으니까 각자 개별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거다. 같은 통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극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다. 문제를 일으킬 때가 문제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6으로 한번 넣어요. 자, 이것이 6이면 어떻게? 우리는 잡동사기를 했다. 그제? 여기는 잡동사기. 이것이 우리가 2다. 그제? 여기시 2는, 그 액을 보잖아요. 아니지. 이거는 우리 조상 기를 본다. 그렇게, 동자기가 까불락거리면 돈 안 된다는 소리다. 그렇지? 그렇게 애기들하고 애기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인데는 크게 어찌 보게 되면 애기들인데 별로 관심 별로 없을 것 같아. 그지? 관심 없을 것 같아. 이건 도움이 안 되니까. 자, 7은 어떻게? 조상기다. 그죠? 이것 또한 조상기다.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조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잘 돼도 조상 탓, 못 돼도 조상 탓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조상의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거야. 조상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4는 어떻게? 그렇게 이것이 원원이다, 그제? 이게 재미없는 거다, 원원. 그렇게 우리 사장님은 절대 귀신 갖다 붙이면 정말로 나는 망가집는다는 거다. 원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이 절대 안 되는 도움이야. 이것이 와도 문제다. 자, 5, 6은 어떻게? 여도 뭐 왔다 하면 막 골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도 보기 되면 먹고 살 사람은 여기밖에 없잖아, 봐라. 그 사람이 또 골로 가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거 갖다 가면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여기도 조금 가능성은 조금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갈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치? 뭔지 알겠지? 그럼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 길로 가면서 이 길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7로 넘어가 본다. 7. 응? 7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바로 이별수라 그래도 그렇게 앵고 걸려 있는 거지. 그치? 자, 여기에 7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7살이 뭐고? 1000살이다. 천년살이다. 그렇게 이게 조상 천년살이라. 그렇게 타고난 운명도 똑같이 걸어가는 거야. 자, 여기는 7은 어떻게? 7은 천액살이다. 그제? 다 내가 지금 힘들면 이런 인연들로 인해서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7은 아까 이제 조상이 이렇게 혈족 가족으로부터 힘든 거야, 나는. 힘들어도 그것이 애군으로 돌아오는 거야. 자, 여기서 7살은 이 무슨 살? 7살. 박일수 말고 살. 아니, 7은 저기 해기가 가해기가.
아이, 핵이 아니고 7살. 그렇게 출살. 오래 안 하니까 괜찮네. 또 7번 말입니다. 예. 인연법의 7번. 운명수 7번 말고. 출살. 7살에 7번. 1번 천고살. 7번이 천액살. 천액. 그렇게 나는 어떻게 가족으로부터 좋은 것도 오고 가족으로부터 나쁜 것도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복잡하지. 가족끼리 이렇게 복잡한 거래. 이거는 사사는 뭐고? 사는 어떻게? 천파살에 이 박명수다. 그지? 그렇게 사고 안 났으면 천만 다 도와주는 거예요. 사고를 도와주는 거고. 이거는 천파 망가지. 사장님 한번 깨시 어디 가서 한번 헤딩하고 깨신 적이 있습니까? 또 깨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상이 물어봤기 때문에 조상이 한번 파괴를 시켜보는 거야. 아까 이게 그거지. 그렇게 조상으로 인해서 한번 말 안 듣는다고 할아버지가 한번 팍 깨볼 수도 있는 거야. 8번은 천년살이네. 그렇게 연살이다 했거죠. 자, 5는 어떻게? 오가난수. 그렇게 가난수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거지, 그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데. 6은? 천역살. 그러니까 나는 바빠야 돼, 그지? 집에 놀면 어떻게? 아까 저게 기인이 안 된다고 그랬대, 그지? 가난해. 가난해. 그렇게 돌아다녀. 몸만 힘들어도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돌아다니니까 생기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나면 이제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운명축이라고 그랬다, 앞에. 그지?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하면서 내가 지금 연계돼서 가는 사람이 내인데 가장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언제 만났을까? 이것을 딱 계산해 갖고 이 사람이 내가 나의 기인이라고 판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기 때. 얼마나 재밌나? 더 상세한 거 다음에 기회가 되게 되면 그냥 정말로 상담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시간이 너무 이렇게 지체돼 버려 가지고 양이 많아 갖고 다음에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해 갖고 실력을 쌓아 갖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주민등록부와 내 운명수를 가지고 바로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난 인연, 내가 동업을 하고 있는, 내가 직장을 가게 한 인연, 내가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인연 사이에서 모든 인연들을 여기 다 풀어진다.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 번호는 나에게 주어진 인연법과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 절대로 그냥 온 번호는 아니다. 예. 운명번호에서 근데 이제 천원수는 주민등록부에서 그렇다 치고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인원수도 또 운명수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운명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생일 숫자로. 아니, 생일 숫자로 계산하는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거하고 내 운명번호에서 나오는 숫자하고. 그런 다르지. 나는 운명한 내 사주로 가는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운수는 중간에서 사람이 나타나 갖고 내 운명에 좌우하는 기본적으로 운명수를 깔고 매치되고 그렇죠. 매치돼서 그렇죠. 세 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운명수에서 내가 이 가는 길을 가는데 사람이 나타나서 치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어서 치느냐, 보이지도 않는 거지 인연이들이 치느냐,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나를 문제를 야기시켜 갖고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명수에서 인원수를 풀 때에 내가 주기가 좋을 때는 도와주는 기운이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건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기가 나쁠 때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죠. 그것을 고통받는 게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나타났다 하더라도
내가 도움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때 나타났을 때면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연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제 방해하는 요인을 찾자면은 뒤에 천원수 그렇죠. 가지고 이제 무엇이 방해되고 무엇이 힘들어지고 그렇지. 그걸 찾아.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생은 운명수대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가는데 누가 나를 돕고 누가 나를 방해를 하는 인연들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은 이 금상첨화라는 거다. 금상첨화라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면 그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는 상담 기법, 직접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시간이 끝나게 되게 되면 신비의 8반 계산법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주민등록번호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